반갑습니다. 서두경제TV입니다. 네, 유한양행입니다. 오늘 주가는 2.8% 밀렸고요. 추세를 깼죠. 뭐 오늘 유한양행이 안 좋아가지고 밀렸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시장이 다 같이 급락이 나왔고, 오늘은 섹터를 딱히 구분짓지 않고 밑으로 두들겨 팼거든요. 네, 반도체가 일단 가장 많이 밀렸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. 오늘 삼성하이닉스가 시장을 많이 밀었고, 나머지야 뭐 올라온 종목도 있고 뭐 하지만 대부분 다 지수의 영향을 대부분 받으면서 딱히 뭐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끝났죠. 그래서 오늘 시장이 밀린 거는 어쨌든 간에 매크로 환경에서 들어온 그런 이슈입니다. 관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고, 뭐 현금으로 달라 선불로 지급을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전날 이제 미국의 또 GDP가 깜짝 성장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좀 후퇴를 했던 거. 근데 요거는 미국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거든요. 반도체나 뭐 이런 섹터들이 대부분 다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뭐 환율이 요동친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이 밀렸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악재다운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평상시보다 더 강하게 하락 반응을 했다. 지금 뭐 조정에 나와도 우리가 할 말은 없긴 합니다. 또 종목들 간에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그 등락폭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간 종목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긴 합니다. 이런 지수의 하락이. 그동안 올려준 거는 다 삼전하이닉스 올려놓고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잖아요. 지금 코스닥도 4거래일, 그 다음에 코스피도 뭐 4거래일, 3거래일 정도 이제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조정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타이밍이었죠. 지금 신흥장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조정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안 했죠. 워낙에 시장이 또 좋았다 보니까. 그냥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내려왔다가 반등도 나왔다가 좀 지루하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뭐 이런 흐름을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원웨이로 빠진다? 그러면 오히려 저는 더 긍정적인 게 많다라고 봐요.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밀리면요. 뒤에 반발 매수나 반등도 더 강하게 나오거든요. 빨리 나오고. 오히려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르고 야금야금 0.5%, 0.5%, 6%, 0.6%, 1% 이런 식으로 빠져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게 당일의 고통은 굉장히 강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그 가격까지 가는 시간을 더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.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오늘 사실 뭐 이 차트를 보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긴 하거든요. 어차피 지지라인이라고 해봤자 11만 7천 원이었죠. 여기를 이제 깨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하단으로 더 내려오면 우리가 예전부터 보고 있던 11만 원 이거 하나입니다. 지금 11만 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기에는 지수가 이미 많이 내려왔고 유한연도 지금 4거래일 동안 주가를 한 번도 들어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날 이제 11만 원 초반대 이 정도로 뭐 하락이 좀만 더 나오면 그때는 다시 또 가격적인 메리트는 올라간다라고 봐요. 중요한 건 개인 투자들의 심리죠. 올라갈 때는 조정을 기다립니다. 아, 조정 나오면 사야지. 내려오면은 무섭죠. 들고 있던 걸 던집니다. 혹은 이제 리스크에 뭐 대응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조정 나오면 매수해야지 이게 잘 안 돼요. 심리가 많이 밀려버리니까. 그리고 이렇게 연달아 가지고 빠지면 더 공포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오늘 같은 날에 이런 음봉 캔들을 크게 우리가 뭐 의미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? 우리가 이런 구간을 한 번, 두 번 겪은 게 아니죠. 이렇게 증시가 한번 정체기가 오게 되면은 급락이 나오죠.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. 지금도 여기에서 더 올리기에는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거든요. 왜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다 썼죠. 그 다음에 양보스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그 탄력이 더 배가가 됐죠. 그래서 코스닥이 거의 뭐 어마어마한 랠리를 보여주고 조정이 너무 안 나오는데 이런 자리는 쉽게 또 접근하기가 어려운 구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다리는 포지션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또 쭉 밑으로 빼면 신용잔고도 금방 줄어들겠죠. 결국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몽땅 데리고 올라가는 거를 외국인 기관들이 잘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빠질 거라면 이왕이면은 그냥 빨리 빠지고 강하게 빠지는 게 더 그게 시간적으로는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다.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다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예요. 아, 조정 나오면 기회다. 이 정도로 시장이 강한데. 그거를 진짜 실행으로 옮기느냐,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죠. 이런 자리는.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유한양행 음봉이
뭐 당연히 좋진 않죠. 빠지면 안 되는 구간에서 빠지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수급의 이탈이 막 그렇게 강하게 나왔느냐? 지금 기관적 매도도 그냥 전향 수준인 거고 외국인들이야 뭐 이제 프로그램 따라서 그냥 쭉 나오죠. 오늘 같은 날은 프로그램 매도를 피하기가 힘들어요.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그걸 피할 수 있겠지만 지수 밀려 내려오죠. 바이오도 같이 밀려 내려오죠.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국인 매도는 패시브로 나옵니다. 그럼 반대로요.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요. 프로그램 매수는 또 뻔하게 들어옵니다. 근데 바이오가 뭐 시장이 많이 안 올라도 바이오가 반등이 나온다? 그러면 또 똑같이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업종을 타고 또 들어올 수 있겠죠. 중요한 거는 지금 기관이에요. 결국에 이 흐름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게 기관이었기 때문에 기관에서 매도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얘들은 어차피 기계처럼 들락날락 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? 외국인들은. 근데 이제 기관 쪽에서 포지션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진짜 좀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죠. 그래서 저는 오늘 뭐 투심 매도가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그냥 한번 힘을 빼줘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액션이 좀 더 강하게 나왔다. 그리고 워낙 요즘에 또 시장의 흐름이 좋았던 만큼 하락이 임팩트가 좀 강할 수밖에 없죠. 왜냐면 차익 실현이 쉽게 나옵니다. 수익 구간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. 설령 오늘 하이닉스가 좀 밀렸다라고 해도요.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고 뭐 일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매도를 하는 그 결정짓는 심리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거죠. 근데 뭐 그렇게 매도를 해도 나중에 또 올라가게 되면은 투심은 또 금방 붙어요. 추세가 워낙 좋아가지고. 그래서 오늘 뭐 유한양의 뭐 새로운 이슈는 아직 안 나오죠. 그냥 랭라자 이야기 나오고 또 다음 기대감이 있는 넥스트 랭라자는 과연 뭘까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마일스톤이 이제 어느 정도 될 거다, 어느 정도 받았다 이런 얘기들. 이런 걸로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진 못합니다. 결국 전날에 이제 시장에 좀 만들어졌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한양행을 좀 최대한 지탱을 해주긴 해야 되거든요. 오스코트 같은 거는 사실 오늘 또 많이 안 밀리더라고요. 물론 어제 그저께 가지고 많이 밀리긴 했지만 랭라자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오스코텍이 조금 더 정직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유한양행은 오늘 지수 영향을 조금 받았을 뿐 뭐 딱히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뀐 거는 없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. 네, 하이파이브 클래스 오늘도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. 네, 5일 일정이 마무리가 됐고요.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. 네, 이제 시장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매수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. 이번 주 좀 힘들었다 하시면 아래쪽으로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 주신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이제 이런 기회 구간에 맞춰서 단기 매매 컨텐츠 하이파이브 클래스 일주일 동안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거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.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